자, 철없는 어른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이 망할까? 입니다. 와. 갑자기 안 하던 거라고 그래. 자, 오늘 이 얘기를 진행할 저는 제로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작가입니다. 라보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갑자기 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강연에 갔는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 계급의 이해와 처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동맹이라는 강연에 갔어요. 강연에 갔는데 편의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이밍을 되게 길게 했네요. 네. 이 여기 지금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그 뭐냐 YTN 라디오 열린 라디오 YTN이라는 데서 나온 이슈 팩트 체크란 부분에 있는 그 팩트들. 문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걸 좀 먼저 읽어볼게요.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업주가 망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편의점 업주의 경영 실상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영의 부담은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컸습니다. 가맹 본부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의 30에서 35% 정도 혹은 순이익의 절반을 가맹 수수료가 떼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담은 임대료 또 그 다음은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경영 부담의 가장 최하위에 있는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그 워딩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가장 최하위라는 건 우리가 저번에 최저임금 얘기할 때 좀 잠깐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맹 수수료가 가장 부담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 뭐지? 가맹 수수료라는 게 뭐냐면 매출 총액의 일부를 떼어가는 거예요. 매출 총액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올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이다를 하나 사와서 7,000원, 7,000원 너무 비싸다. 사이다 하나를 7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 원가는 700원이고 매출 총액은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온 그 값에서 판 값의 그 중간 마진을 매출 총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매출 총액의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가 가맹 수수료예요. 그럼 이게 350원 아니에요? 1,000원에? 아까 1,000원. 300원에서 35%. 300원에 35%요? 네. 그러면 이게 맞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 편의점 모델이 일본 걸 베껴온 거니까 일본의 그 미니스탑 같은 경우에는 30%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45% 정도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많이 떼가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매니징이 잘 되는구나. 돈을 많이 떼가니까. 계속 하세요. 이거를 우리나라 뭐지?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랑 다른 게 내가 편의점을 차리기 위해 투자하는 돈이 있지만 그 가맹 본부에서도 투자하는 돈이 있어요.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맹 본부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주가 동업을 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5%를 그다지 많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거기 임대를 하면 1년에 5%씩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5년간은.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여기 임대료가 얼마라는 거를 가맹점주가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부담이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고 임대료가 차후에는 얼마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 수수료가 우리 많다고 하잖아요. 편의점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가 많지만 편의점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편의점 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드 수수료의 거의 대부분을 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 수수료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렵다. 최저임금이 편의점이 이제 다른 업계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맞죠.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1년에 한 5명 쓰면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편의점이 망하는 주된 요인이냐? 그 인건비가 원가에 들어가요? 아니 안 그 들어가요. 300원에서 예. 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원가로 산입시켜 달라고 하면 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영 상황이 바뀌면 그 뭐지 본사하고 계약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자는 조항이 있구나. 아니 조항은 아직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에 따라서 그걸 다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는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에 최저임금 상승 요인도 넣자라는 그 말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편의점은 왜 어렵냐? 일본은 잘 되고 있는데. 많아서 어려운 거죠. 쉽게. 가장 쉬운 게 자, 우리나라 편의점이 몇 개냐면 지금 2018년 3월 기준으로 4만 개예요. 지금 4만 개요? 예. 총이요? 예. 편의점이 4만 개인데 치킨집이 2만 개예요. 그 많은 치킨집이 편의점의 절반 정도죠. 교회는 5만 5천 개입니다. 교회요? 예. 역시 역시 교회. 역시 그러면은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편의점이 몇 개냐면 5만 7천 개예요. 그러면 땅덩어리 좀 우리 동네한 인구 땅덩어리가 대비 많은 적네요 우리나라보다. 예, 일본 인구는 한 1억 2천만 되고 우리나라는 5천만 되니까 일본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이 훨씬 적죠. 그리고 일본은 점포당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크고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품수도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크고 그죠. 그리고 일본 편의점과 우리 편의점이 다른 게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래서 매출만 따지면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일본 편의점이 점포당 매출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요. 일본이 그 도시락이랑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높잖아요. 또 높다고도 하고. 네, 높다고도 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점포당 매출이 편의점 하나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20억 정도. 세네 배가 높죠. 그리고 편의점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24조인데 일본 같은 게 100조가 돼요.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편의점 수가 파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라는 걸 알아야 될 수가 있는데 90년대 편의점이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편의점의 그 가맹 본부들이 신사 협정을 맺었어요. 250m 아마 250m일 거예요. 서로 편의점이 있는 데에서 250m 이내에는 출점을 하지 말자라는 신사 협정을 맺었는데 2014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거를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박근혜죠. 14년도.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그런 바로 옆에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시작됐는데 편의점이 그런 사람들이 편의점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라고 하면 편의점은 큰 돈이 필요 없어요. 편의점을 만들 때 본사도 아까 본사 가맹 본부도 같이 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도 그렇죠. 편의점은 기술이 필요 없고, 그리고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를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편의점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형마트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오늘 안 가면 시장을 갈까요? 편의점을 갈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전통시장 매출이 사실 늘은 건 맞아요. 근데 전통시장 매출이 늘은 거에 비해서 편의점 매출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겼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편의점의 업주가 사장이냐, 가맹점주가 사장이냐. 사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업관계지,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지 사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포스 찍어서 전산으로 본사로 가면 본사가 알아서 물건을 내려보내죠. 주문을 안 해도. 우리 흔히 보는 게 이제 뭐 빼빼로데이다, 발렌타인데이다라고 하면 편의점 앞에 물건들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초콜릿이나 뭐 빼빼로 이런 거. 그런 거 주문 안 해도 무조건 밀어넣기 하잖아요. 편의점주가 사장이면 내가 받고 안 받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못 팔면 가맹점주가 다 떠안게 되죠. 그거 손해분을. 도시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락이 잘 팔리는 매장도 있을 거고 안 팔리는 매장이 있을 건데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알바생들 보면 삼각김밥 폐기하면 거 다 먹고, 알바생들이. 그죠, 도시락이. 네, 그 가맹점주가 다 떠안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주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 그것 말고도 벤피라는 게 있어요. 벤피가 뭐냐면, 우리 카드 결제기 있잖아요. 카드 결제기를 카드 회사랑 연결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망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그 업체를 벤사라고 하는데, 벤사가 자기네 망을 이용을 하면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벤사가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편의점 가맹본부에 줘요. 그러면 그 사실상 그 매출은 그 편의점 점주가 일으킨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점주한테 돌아가지 않고 가맹본부가 가져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광고가 있잖아요. 담배요? 네. 담배를 비롯해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많은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유치를 할 때 편의점 가맹본부가 유치를 하거든요. 유치를 하면 담배다 그러면 KTNG에서 가맹본부에다 광고비를 줘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점주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편의점은 일부만 주거나 어떤 편의점은 아예 안 주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현실이고요. 제가 확인한 현실이고,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이 망하는 건가? 저는 이걸 듣고 예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편의점이랑 치킨집을 그냥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레드오션에 엄청난 레드오션이고 누구나 다 레드오션이라는 걸 아는데 딱히 뭔가를 배우고 퇴직한 다음에 뭔가를 배우는 거나 이런 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쉽게 하는 이제 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치킨집이랑 편의점은 누가 봐도 수가 너무 많고 레드오션이라는 걸 아는데도 거기에 자기가 별다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뛰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걸 뛰어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잘 안 되는 시장인데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책임이나 이런 거는 좀 덜 받고 싶어하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250m 이내 출전 금지 조약에 있을 때 들어갔던 편의점주는 자기의 영업권이 250m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겠지만 그 이후에 편의점이 마구 생길 때 들어갔던 편의점을 레드오션이라는 거 알고 분명히 옆에 앞에 뒤에 다 편의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냐라는 거죠. 분명히 책임이 있죠. 별다른 노력 없이 그렇게 간편한 거를 자기가 택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잘된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이제 성공이라고 만약에 그거는 친다면 그게 안 될 거라는 거를 그냥 근처 편의점을 다니기만 해도 알 텐데 이제 자기가 간단한 길을 택했는데 그거에서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한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 아까 카드 수수료 할인된다고 했잖아요. 그 해준다고. 뱀피요? 아니 벤피 말고. 아, 세액 공제. 네, 세액 공제가 되는데 연 매출마다 이제 할인해 주는 게 다르던데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인데 카드사에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2.5%거든요. 근데 그래도 할인을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매출 회계장부에 보면 네, 카드 수수료를 얼마를 냈는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간이가세자는 최대 얼마, 일반 가세자는 최대 얼마 해서 세액 공제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락 이제 그냥 다 본사에서 주문이 들어가고 뭐 폐기된 거는 뭐 가맹 점주가 떠안고 그런 뭐 뱀피라든 그런 것들도 일본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다를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일본은 일단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만 먹어도 일본 여행 갈 땐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한국도 뭐 GS나 CU나 이런 데서 자기네 그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기획 상품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렇게 하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일본 편의점이 잘 되는 건 맛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도시락이나 이런 게 이제 퀄리티도 좋고. 이게 일본 세븐일레븐 점주들이 45% 정확히 45%인지 모르겠는데 40% 중반대예요. 그 가맹점 로얄티가 너무 비싸다고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깎아주겠다 했는데 1% 깎아줬어요. 뭐 어쨌든 요는 질문은 네.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냐 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답이라고 추정되는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답을 추정되는 말은 저는 그 얼핏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좀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냐라고 보면 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것 때문에 아마 꼭 망한다는 아니지만 망할 수도 있다인 것 같아요. 부담은 되겠죠. 네. 그리고 내 집 근처에 보면 집 근처에 편의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생긴 게 4개인가 그래요. 그럼 걔네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를 최저임금으로만 보고 그 환경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일본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이랑 우리나라는 소비 패턴이 좀 다르긴 할 거잖아요. 인구 구성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편의점이 늘어난 거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편의점이 돈이 돼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형마트보다는 여러 뭐 백화점, 대형마트, 뭐 일반 마트, 슈퍼 뭐 이것 중에 편의점이 제일 돈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 넣으면 얼마를 벌 수 있냐고. 그게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저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편의점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편의점 수가 많다? 라고 저는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하거나 앞으로의 시장 성장을 대비한 숫자로 이 정도면은 많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그거는 이제 네. 시장 전망. 네.
시장 전망이나 그런 네. 거에 따라서는 예.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긴 다 하겠죠. 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나 GDP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아직 좀 더 올라갈 네. 매출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게 그래서 늘리는 그러니까 거다. 가맹본부에서 매출을 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좀 심플하게 말하면 일본 시장 구조가 일본 편의점을 저렇게 운영하도록 만든 거고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우리나라 편의점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점주를 최대한 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시장 보호가 안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소비 패턴이나 이런 추세는 백화점 가보면 느끼잖아요. 물건이 싸진 거. 백화점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물건 가격을 낮추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리고 백화점 영업이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물론 백화점을 안 가봐서. 근데 물론 큰 데는 다르지만 물건 보면은 그게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그 말이 나왔는데 이제 계속 백화점도 아웃, 대형마트도 아웃, 무슨 제재 들어오고 말인데 그리고 우리들도 느끼지만 만약에 10개 사면 얼만데 난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필요해. 그럼 좀 비싸도 그거 사잖아요. 그게 사기 제일 좋은 곳이 편의점이고 생활 패턴에 제일 좋은 곳이 편의점이고 점점 편해지고 일본처럼 사용하기가 점점 퀄리티 좋아지고 요즘은 삼겹살도 팔던데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추세는 모르겠지만 과거 추세를 보면은 더 시장이 성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이 이거기 때문에 편의점이 망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되게. 나가면 걔 빼고 다른 애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를 얘기하는 건 별로 좀 의미가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시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 잠깐 얘기 안 했던 게 있는데 편의점에 가면 대부분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잖아요.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뭐 수치로 보면 70% 나와 있는데 내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100%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수치상으로 70%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매점을 운영을 해요. 소매점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가게에서 가게 매출이 거의 다 카드로 일어난다. 카드 수수료가 2.5%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물건값에 카드 수수료를 이미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포함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최저임금이나 그 편의점의 구조에서 편의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카드사도 정부가 지금 카드사 수수료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편의점의 개입하는 수입의 40%가 담배인데 담배 하나 팔면 약 300원이 남는데요. 근데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300원이 아니라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아마 잡힌다고 해서 이제 총 매출이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가 그런데 카드 수수료 그렇게 떼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근데 거죠. 그건 이미 우리 시장 구조잖아요. 담배가 그런 식으로 팔리는 건 정부가 담배로 세금 거두려고 파는 거지. 담배를 어떻게 보면 담배로 누군가 뭔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정부가 파는 거 아니지만 담배가 팔리면서 세금을 걷고 거기에 할당되는 담배회사, 카드회사 그걸 파는 사람 적당히 딱딱딱 나눠주는 거잖아요. 딱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한 2.5% 먹고 카드사도 2.5% 먹고 만드는 애도 한 2.5% 먹고 세금 왕창 정부가 가져가고 그냥 이 구조지. 근데 어쨌든 파는 게 돈이 2.5%도 먹으려고 파는 거잖아요. 가장 의리 점주지만 카드사는 그래 팔면 들어오는 거고 뭐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독점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한대요. 카드 수수료를 몇 %로. 그쵸. 근데 그거를 편의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근데 그것도 편의점이 약하니까 안 해주고 카드사 입장에서 안 해주고. 근데 카드사가 이거 좀 오늘 얘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카드사는 적자 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말도 안 돼.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때 걔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근데 걔네 그걸로 돈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다른 걸로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른 걸로 번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부치는 거는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쨌든 카드를 최대한 퍼뜨려야 메인 수입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카드를 긁는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카드로 론을 쓰고 막 빚을 지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의점 이슈가 이렇게 생긴 건 결국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 때문에 최저임금 어떻게 그냥 심플하게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최저임금 올려줘서 망한다 없어져야죠. 그런 회사는 그런 가게는 근데 망해야죠 무조건. 다른 음식점도 뭐 이번 뉴스에 보서는 한 군데 뭐 국한된 얘기지만 월 수입이 개인이 이제 사장이 30만 원? 월 수입이 네. 애들이 이렇게 몇 명을 큰 곳이니까 몇 명을 써야 되니까 월 500이 나간대요. 망해야죠 거기는. 물론 그분들이 되게 상처받겠지만 이 말을 아니 나는 그게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게 편의점 사장이 알바보다 더 못 본다라는 얘기가 그럴 수도 그런 있겠죠. 하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 사장이면 꼭 알바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글에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식 사장은 좀 이렇게 높다 이렇게 인식이 깔려 있고 더 많이 사장이 당연히 뭐 차도 좋아야 되고 옷도 좋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식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망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망하기 싫다. 그럼 본사랑 법적 다툼을 가든가 물론 지겠지만 법적으로 법무팀을 이길 수 없겠죠. 그게 문제지. 결국은 그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이 요금 받아야 된다는데 그걸 안 주겠다. 나 그거 좀 나 못 받는데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런 최저한의 몫을 뺏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사람 몫을 내가 뺏어야만. 근데 자기네들도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적절히 올려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최저의 몫을 내가 적절히 뺏어갈게 이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약자를 약탈하는 거고. 근데 강자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약자는 이길 수 있고. 그럼 망해야죠. 망해서 그 사람들이 막 망해지면 그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약간 조금 알바 자리 없어진다. 없어지면 또 정부가 나서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에서 보면 알바보다 더 못 번다. 그러면 그냥 알바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그 사장이고 약간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 빚일 수는 있죠. 사실상 나는 뭐 빈터털이다 이거 없어지면 여기서 수익이 나야 이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망해야죠. 근데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사람들은 편의점이라는 걸 빚을 졌어도 일단 그걸 갖고는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그것도 생각도 못하는 완전 그냥 근데 빚미친 그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빚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월에 20을 버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망해라. 그러면 나 죽으란 소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망해라라고 좀 말을 막 했는데 결국 정부가 수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도 주고 싶으면 최저임금도 주고 그 영업점 하는 사람도 구제해 줘야 되고 대기업을 털어가지고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산업에서 개입돼 있는 메인이 그 뭐라고 하죠? 본점이니까. 근데 본점을 털지 못하니까 여기 정부가 니들 죽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많이 죽어봐야 또 너무 극단적인 네. 선택 같지 그러니까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촛불 이것도 뭐 이명부 이것도 많이 죽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많은 보면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된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두 정권이 지나서 그나마 빨리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너무 희생이 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희생 약자 2명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점주는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서로 싸우면 서로 죽는 거고 이걸로 정부를 압박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고 정부는 압박이 세지 않으면 본사를 안 털 거고 압박이 겁나 세야 본사를 털 건데 그 압박이 안 된다면 결국 너희들이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긴 하니까 시장 그리고 구조상.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 자영업 비율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거의 70% 가까이 됐거든요. 자영업 비율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예요.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을 보면 한 15%, 16%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5% 정도 되죠. 자영업 비중 높여놓은 것도 정부잖아요. 잘라버리니까. 명태해라. 그 사람들 할 게 뭐 치킨집 뭐 편의점 이런 거. 사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술 없고 편하게 했으니까 그걸 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없고 난 명태했는데 돈이 이거야. 할 수 있는 게 편의점밖에 없어. 없죠.
근데 슈퍼보다 편의점이 나을 것 같아. 빚을 냈어.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시장, 저는 시장이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부가 다 세팅해 놓은 정부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시는 학풍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나 몰라, 아몰랑이잖아요. 아몰랑. 정정부가 하든 아몰랑이랑 똑같은 거니까. 물론 벌려놓은 일이 이거라서 당장 어떻게 하기 힘들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있긴 한데, 희망은 그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우리 점주님 세금 좀 깎아달라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는 나 최저임금을 맞춰 주고 싶으니 세금 좀 깎아달라.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정부와 두 관계는 세금 걷는 거니까 세금을 깎아달라 그러면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추가적인 건 다른 데서 세금을 끌어와야 되니까 힘들고, 대기업을 털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세금 깎아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세금 깎아서 최저임금 줘라, 이게 끝이지 사실은 구조상. 이게 이제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서 생긴 문제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게 자연 아니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이나 제대로 된 직장 가지도 없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편의점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미치는 거고, 이 구조가 둘만 피해보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대기업이 제일로 이익 보는 구조잖아요. 이게 대기업이 밑에 쪼고 그 밑에는 또 밑에를 쪼고. 구조 때문이지 이게 무슨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핑계 댈 게 가장 좋은 게 최저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을끼리 싸움을 붙인 거죠, 프레임으로. 지금 사실 싸울 게 상황에서는 뭐 아니에요.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슈가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것도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더니 망할까 안 망할까 프레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빨리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을과 을 붙인 거잖아요. 사실 얘네 둘이 합동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그 본사나 얘네들한테 이제 대항해서 좀 근데 좀 낮춰라 뭐 이래야 안타까운 건 되는데, 이걸 예상했으면 미리 털어서 준비를 해놓고 인상을 하든가. 이번에 너무 올리고 이번에 또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두 번째 올리는 거면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들이 10,000원을 갈 거면 대책을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으니까 뭔가 논란이 있었고 논란에 대한 거가 받았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정책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는 돈을 주는 메인, 왜냐면 하청이라면 메인 돈이 나오는 곳에서 그 돈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주겠다는 게 요일 건데, 그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인상해버리면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상관없고 아래에서 싸울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위 파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래 파일을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더 나누자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 얘기는 네. 지난번에 최저임금 할 때도 거의 다 같이 한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조치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한다면, 내 생각을 세제 잠깐 혜택밖에 없어요. 제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면, 이마트 편의점이 갑자기 많이 생겼잖아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 네, 이마트 편의점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이마트가 운영하는 부분에 매출이 정체가 돼서, 이마트 하나 망한 거 알죠? 네, 여기 인천에 네. 이마트 하나 문 닫았어요. 저쪽에 서구인가? 그쪽에 있는 이마트 하나 문 닫았는데 최초라면서요. 우리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러고, 이마트 매출이 정체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편의점까지 우리 먹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을 이제 신청을 하면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는 유동인구가 얼마고 뭐 사람 소득이 얼마고 그러니까 여기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일 거다. 근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죠. 점주들은 항상 뭐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묻는. 책임도 묻어야죠. 가맹본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미니멈 개런티래요. 편의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돈을, 그러니까 편의점주가 한 달에 300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약을 하는 거죠. 매출이 이거보다 안 나오더라도 편의점주는 300만 원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일본 거 가져와도 많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제도는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면 앞으로 아니, 출점 금지해줄게. 미니멈 개런티를 하고 네.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에만 그렇게 돼 있죠. 초기 그러니까 네. 처음 문 열고 몇 개월 동안은 미니멈 개런티를 해주겠다라고 근데 그건 하는데 또 개인 간의 계약을 정부가 개입하고 어쩌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정.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10%란 건 저는 지금 바꿀 건 제도를 바꾼 건 천천히 바꿔야 되고 앞으로 출점 제한을 제도를 시행해서 앞으로 출점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동안은 정- 편의점이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건데 계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게도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담배 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을 걸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심플하고 법적 문제 안 생기는 지금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형식으로 갖다 댔을 때는 출점 제한밖에 없어요.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막아 다른 제도는 천천히 출점 제한을 못하게 아니면 출점 제한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막아서 그러니까 한동안 편의점이 안 생기게. 어차피 편의점은 앞으로 당분간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되게 줄어들 것 시장이 같은데. 크면 계속 들어오려고. 왜냐면은 대기업 유통 기업들이 편의점이 제일 돈이 되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장사하기 쉬운 비즈니스 하기 쉬운 나라에서 이걸 안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막 뛰어드는데 전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동안 편의점 이제 그 규제를 강화해서 딱 적용했을 때 먼 거리는 만들 수 있는데 가까운 데는 못 들어오게 일단 제한해서 너희들 영업권을 한동안 크게 문제없이 보장해주고 세금 깎아줄게. 그리고 향후 이걸 보장되는 기간 동안 법 제도를 정비해줄게. 이거 약속할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 그게 편의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그렇게 약간 전부 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랜차이즈 제일 중요한 게 근처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똑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안 돼 있으니까 편의점이 이제 지금 동일 브랜드는 프랜차이즈에서 몇 미터지? 몇 미터 이내에는 못 열게 돼 있어요. 동일 브랜드일 경우에. 그래서 치킨집도 똑같은 치킨집 옆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는 거지. 같은 브랜드는 가까이 못 있어요. 출점 못 해요. 저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정부한테 점주님 세금 깎아주세요. 같은 지역에 편의점 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해야 서로 함께 할 수 있지. 난 세금 깎는 건 반대인데. 그럼 세금 깎는 거 말고 사실 그건 돈이 드니까 아니면 그 출점 제한만 좀 해주겠다 한동안. 이거는 사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담배 매출 잡히는 것만 살짝 수준만 해줘도. 그것도 세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율은 잡히는 받는 구조. 게 잡히는 그 수수료에 그것만 해도 근데 조금이라도 그거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또 그러니까 걸고 넘어질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고 넘어질 게 없어야 돼. 그럼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해야 되는데 그 한동안 이 근처에는 편의점 안 생길 거야. 이것밖에 물론 되게 막연한 얘기지만 사실 그것도 당장 너무 뭔가 어려운 것 효과가 같아요. 없지만 뭔가 한 3년 이상 운영해야 그 효과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네. 가족끼리 운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당장. 사실 제가 고난의 행군 할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이랑 치킨집에 제일 안 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오히려 내기에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적은 금액으로 기술이 없어도 최대한 어느 정도 보장되는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개인으로 뭘 내는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의점을 찾는 게 이게 여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을 투자를 안 하고 새로운 기술을 투자를 안 하고 그런 돈이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쉬운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원래 안 좋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예를 들면 그건 약간 핑계. 근데 사실 다른 건 내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알아보고 뭘 하고 하는 동안에 자기의 돈이 들고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편의점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워서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근데 우리 어쨌든 다 편의점주와 알바생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라도 저는 근데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같은 을끼리 서로 죽자고. 위쪽을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고 힘들죠. 좀 안타까워서.
사실 저희가 아까 좀 말이 험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네. 근데 그 입장이면 진짜 속이 타들어갈 텐데. 저 그 사실 오르기 전에 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 있어 지금. 뭐 다들 공약이 올린다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았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마지막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이 망할까는 이걸로 마치고 여담으로 짧게 하나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유명한 일자리위원회. 네, 일자리위원회 나온 자료인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청년 일자리 7개 꾸러미라고 돼 있는데 청년 고용 추가 장려금, 뭐 청년 고용 증대 세제 뭐 이런 정책이 있어요. 7가지. 청년이 몇 살까지? 근데 우선 몇 살까지 이게 나이가 다 달라요. 정책마다. 제도마다 꾸러미마다. 29세, 34세, 34세. 34 청년. 34면 뭐 청년이죠. 34 맞네. 정도? 이거 다 똑같네. 다 똑같은데 이제 29세까지인 게 있고 34세까지인 게 있어요. 네. 근데 난 이거 시작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작 나이? 예, 이제 청년이 뭐냐 지원하는 청년의 시작하는 나이 만 15세예요. 만 15세부터 뭐 34세까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건데 유엔의 청년 기준과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도 네. 만 15세는 네.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줬거든요. 만 15세는 공장에 일하러 못 갔어요. 자기 배고프니까 돈 벌겠다고 일하러 가도. 근데 일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청년 일자리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많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줄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 받을 필요한 애들은 많은데 이래서 자생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따지면 도와줄 아니 테니까. 만 15세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의무 교육이 아닌 기점부터 한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죠. 무상이나 이런 거 고등학교는 있는데 그게 공약 걸지 않았어요? 교육감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겠다고? 저번에 아니에요. 안 나왔지 무상 않았어요? 교육, 무상이랑 무상 교육하고 의무 교육은 다른 의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다 의무교육. 무상 교육하고 의무 교육은 이게 다른 사실 돈이 제일 안 먹히는 방법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 신자유주의 좋아해요.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쌓인 다음에 시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돈도 들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이슈 뭐 이런 뭐랄까 지금 가맹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이슈랑 비슷한 거잖아요. 혹시 너무 시장적으로만 가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하는 게 좋긴 그쵸. 하죠.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말이 안 나오죠.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교육을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을 하고. 내가 이제 말 길어질까봐 얘기 안 했는데 청년 채용 공제 해가지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일하면 나라에서 3천만 원 해서 주겠다. 그 제 친구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구시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연봉을 쓰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쓰는 광고라고 있는 거예요. 모집 공고를. 그런 게 사기 있고.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걸 청년 채용 공제를 받으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돼요. 맞아요. 3년 일하면이에요? 3년 일하면 3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채용이 아니라 일하고 있던 중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 일하다가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돼요. 어쨌든. 그거길 벗어나는 그걸 사람은 이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중소기업 거기에 같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하고 오래 일한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훨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3년이 어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중소기업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관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식으로 복지 정책을 하면 안 돼. 사회 안전망이 핵심이잖아요, 사실 복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차이를 줄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3년 지나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연봉이 뚝 떨어지는 건데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아니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어떤 공무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경력으로 큰 데를 가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람 키운 중소기업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공무원들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래,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회사마다 거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네. 아마 싸우고 같이 있어서 할당. 싸우고 네, TO 할당. 바로 받으려고. 그냥 다 무조건 기본소득 해야 돼요. 다. 그 슬프네요.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되니. 회사를 다녀야 그러니까 기본소득 해야 된다니까요. 예술가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포함도 안 되고. 네, 딱딱 얼마. 자 우리 이거 네. 그건 접읍시다. 너무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어쨌든 최저임금 오히려 이슈가 서로 너무 싸우지 많은데 않기를.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